저는 김만수입니다. 나이는 55. 이 회사 경비실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매일 아침 6시면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사실 제 존재를 아는 직원은 많지 않아요. 로비를 지나다닐 때 눈인사라도 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죠. 오늘은 평소와 달리 회사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내일 있을 대형 행사 때문이었어요. 해외 투자사 대표가 오는 중요한 자리라고 하더군요.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도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김경비, 여기 청소 제대로 안 됐잖아. 조태영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걸레를 꽉 쥐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이미 3번째 청소였는데도 만족스럽지 않나 봅니다. 내일 VIP가 오는데 이 정도로 대충 하면 어떡해. 부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명하는 건 기름을 붓는 일이니까요. 아저씨 고생 많으세요. 뒤에서 들린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니 씨였어요. 20대 중반의 신입사원인데 유일하게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직원입니다.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주죠. 아니야, 괜찮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관심이 고마웠어요. 하루 종일 투명인간 취급받다가 누군가 말을 걸어주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행사장 곳곳을 점검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의자 배치는 제대로 됐는지, 조명은 문제 없는지, 음향 장비는 정상인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런 일이 제 본업은 아니지만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자비를 맡게 됩니다. 야, 김경비, 거기서 뭐해? 또 부장의 호통 소리였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음향 장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거 하라고 했어? 경비는 경비나서 괜히 건드렸다가 고장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주변 직원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저는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선의로 한 일인데 이렇게 면박을 당하니 기분이 좋을 리 없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니까요. 무대에서 내려와 구석진 곳에서 경비구역을 점검했습니다. 내일 VIP가 오면 보안에 특히 신경 써야 하거든요. CCTV 각도도 다시 확인하고 비상구 상황도 점검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여전히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지시했어요. 내일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이번 투자 유치 성공하면 우리 회사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 부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이 회사에 오래 있다 보니 회사 사정을 대충 알고 있어요. 요즘 경영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밤늦게 경비실로 돌아와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구석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했었죠.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내일은 무사히 끝나겠지. 혼자 중얼거리며 경비실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긴장이 끝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는데도 이미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행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로비와 행사장 주변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보안상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큰 행사에서 사고라도 나면 저부터 책임질 일이니까요. 9시 반쯤 되자 VIP가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의 외국인 남성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로비로 들어서는 모습이 제법 위풍당당했죠. 클레어 캐피털의 올리버 그레이슨 대표님이십니다. 비서가 부장에게 소개했습니다. 부장은 극진히 모시며 VIP 라운지로 안내했어요. 저는 멀찍이서 지켜보며 보안에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라고? 통역사가 사고를 당했다고? 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행사 시작 10분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 방금 연락이 왔는데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직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통역사 없이는 행사 진행이 불가능하죠. VIP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니까요. 부장은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통역사를 구하려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행사 시작 10분 전에 전문 통역사를 구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안 됩니다. 연락되는 통역사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행사를 취소할 수는 없잖아.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우왕좌왕했어요. 누구 하나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VIP 라운지 쪽을 힐끗 봤어요. 올리버 그레이스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직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부장님, 어떻게 하죠? 행사장에는 이미 투자자들이 다 와 있는데. 모르겠어. 생각 좀 하게 해봐. 부장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10여 년간 이 회사에 있으면서 이렇게 당황한 부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행사장에서는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안 되겠다. 일단 행사를 연기한다고 공지해. 부장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행사를 연기한다는 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이니까요. 저는 복도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저 같은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미니 씨가 부장에게 다가갔어요. 부장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 통역사 없이 어떻게 행사를 진행해? 미니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왠지 모를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참석자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기엔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부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과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평소 말도 제대로 안 하던 경비원이 갑자기 끼어든 상황이니 당연히 의아해했죠. 제가 혹시 도와볼까요? 말을 꺼내놓고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뭐? 도와달라고? 네, 통역 말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부장은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김경비. 너 지금 농담하는 거야? 경비가 뭘 안다고 통역을 해? 주변 직원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누군가 작게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어요. 부장님, 저는... 됐어. 이런 급한 상황에 농담할 시간 없어. 경비실 가서 경비나 서. 부장이 손사래를 치며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완전히 헛소리로 치부해버린 거죠. 그런데 미니 씨가 다가왔습니다. 잠깐요, 부장님. 아저씨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미니야, 너도 정신 차려. 경비 아저씨가 통역을 할 수 있겠어? 혹시 정말 가능하세요? 미니 씨가 저를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오랫동안 묻어둔 기억들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통역으로 먹고 살던 시절도 있었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20년 넘게 말하지 않았던 과거였거든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부장이 되물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통역 사셨다고요? 미니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에이, 설마 경비 아저씨가 통역사였다고? 믿을 수 없는데.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실 이런 반응을 예상했거든요.
10년 넘게 경비원으로만 살아온 저를 누가 믿겠어요? 부장님,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한번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미니 씨가 부장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단호했어요. 안 돼. 이건 회사 운명에 걸린 중요한 행사야. 검증되지 않은 사람한테 맡길 순 없어. 하지만 됐다고. 김경비, 당장 경비실로 돌아가. 부장의 호통에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역시 무리였나 싶었습니다. 20여 년 전 일을 누가 믿겠어요? 그때 행사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참석자들이 본격적으로 불만을 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부장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연락되는 통역사는 없었습니다. 저는 뒤돌아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상황만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았거든요. 복도를 걷는데 미니 씨가 뒤따라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통역 가능하세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미니 씨의 눈에는 진심 어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글쎄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미니 씨의 진지한 눈빛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여 년간 가슴 깊숙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어요. 정말 알고 싶나? 네, 정말요. 저는 경비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니 씨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1998년이었다. 내가 29살 때였지. 기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의 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미국 뉴욕에서 유학하고 있었어.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대학원생이었지. 학비 벌려고 시작한 게 통역 아르바이트였어. 미니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비즈니스 미팅 통역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실력을 인정받아서 점점 큰 행사도 맡게 됐지. UN 본부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통역도 여러 번 했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절이었습니다. 꿈과 야망으로 가득했던 젊은 날들이었죠. 와, 정말이에요? UN에서요? 그래. 각국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 통역했다. 그때만 해도 내 꿈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거였어. 기억 속 그 시절에 저는 당당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복잡한 정치적 발언들을 완벽하게 통역해냈죠. 각국 외교관들이 제 실력을 인정해줬어요. 그럼 왜? 미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냐는 뜻이겠죠. 2000년 초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잖나.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때였어. 그때의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던 시절이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셨지.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 아, 그때 만난 게 지금 우리 아내야. 간호사였는데 어머니를 돌봐주다가 2년이 됐지. 결혼하고 한국에 돌아왔어. 결혼 후의 삶은 현실과의 끊임없는 타협이었습니다. 이상과는 거리가 먼 생활이었죠. 한국에 와서 번역 회사에 취직했어. 하지만 IMF 여파로 회사가 어려워지더라고. 결국 문을 닫았지. 그래서 경비 일을.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였어. 생계가 급했지. 마침 이 회사에서 경비원을 구한다고 해서 지원했어. 처음 경비복을 입었을 때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가족을 위해 참았어요. 아, 그리고 첫째 딸이 있어. 지금 대학생이야. 의대 다니고 있지. 정말요? 대단하세요. 그의 학비 때문에라도 그만둘 수 없었어. 경비 일이지만 월급이 나오니까. 20여 년간 묻어둔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후회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는 뿌듯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영어 실력이 남아있을까요? 미니 씨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다. 워낙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가끔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물을 때는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오더라고. 그때 복도에서 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되겠어. 행사 취소한다고 공지해.
미니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정말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부장님이 안 된다고 하셔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정말요? 하지만 부장이 허락하지 않을 텐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더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상황이 심각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와 미니 씨는 급히 나가봤어요. 부장이 전화기를 손에 들고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통역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상당히 격앙된 것 같았어요.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부장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옆에 있던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행사를 진행하라고 하셔. 그때 행사장에서 직원 하나가 뛰어왔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어요. VIP분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어보세요.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미니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부장님, 미니 씨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지금 뭐야? 이런 급한 상황에. 김만수 경비 아저씨가 정말 통역 가능하다고 하세요. 그 소리 또 하는 거야? 몇 번 말했지만. 부장님,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미니 씨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웅성거렸어요. 정말 경비 아저씨가 통역사였다고? 설마 그럴 리가. 부장은 이마를 짚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행사 시작 시간이 이미 10분이나 지났어요. 김경비.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앞으로 나섰어요. 정말로 통역이 가능한 거야? 예, 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여 년 만에 다시 통역을 한다는 게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부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봐.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럼 빨리 준비해. 정장으로 갈아입어야지. 직원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행사용 정장을 가져왔어요. 화장실에서 경비복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20여 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거든요.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다. 김만수, 할 수 있어. 혼자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UN 회의장에서 당당히 통역하던 그 시절의 자신감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직원들의 시선을 받았어요. 모두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대체 가능할까? 경비 아저씨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경비. 아니, 김만수 씨. 정말 부탁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대 뒤에서 객석을 내려다봤습니다. 1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중요한 투자자들과 회사 임원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VIP 라운지에서 올리버 그레이슨이 나왔습니다. 키 큰 금발의 외국인이 무대로 향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것입니다. 김만수 씨, 무대로 나가세요.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순간 객석이 술렁거렸어요. 저 사람 경비 아저씨 아냐? 뭐야, 왜 경비원이 무대에? 설마 진짜 통역하려고?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올리버 그레이슨이 저를 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아, you the interpreter for today?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20여 년 만에 듣는 공식적인 영어 질문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왔어요.
Yes, I am Kim Man minus Su, and I will be your interpreter today.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유창한 영어 발음에 모두 놀란 것 같았어요. 올리버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Excellent. Shall we begin?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객석을 향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통역을 맡게 된 김만수입니다. 클레어 캐피털의 올리버 그레이슨 대표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객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긴장이 풀리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올리버가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모든 단어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Today, I want to talk about the future of Asian markets and clear capital investment strategy. 저는 거의 동시에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시아 시장의 미래와 클레어 캐피털의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장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과거의 실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전거 타기처럼 한번 익힌 건 잊혀지지 않는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발표가 계속되면서 저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복잡한 경제 용어와 투자 전략들을 막힘없이 통역했어요. 객석의 반응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올리버의 발표 내용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과 한국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저도 통역하면서 감탄했죠. Korea has tremendous potential in technology and innovation. 한국은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 중간쯤 올리버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발표와는 다른 뉘앙스였습니다. Actually, my connection to Korea goes much deeper than business. 사실 저와 한국의 인연은 비즈니스보다 훨씬 깊습니다. 갑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계속 통역했습니다. When I was 7 years old, I lived in New York with my mother. 제가 7살 때 어머니와 함께 뉴욕에 살았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예상치 못한 개인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One evening, we were walking home from the grocery store. When 3 men approached us. 어느 저녁, 우리는 식료품점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3명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올리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They demanded money. My mother was terrified, and I was just a scared little boy. 그들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서워했고 저는 그저 겁에 질린 어린아이였죠. 이때 올리버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But then, a security guard appeared. An Asian man, probably in his late 20s. 하지만 그때 한 경비원이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 남성으로 아마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He didn't hesitate. He stepped between us and those men, even though he was outnumbered.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했음에도 우리와 그 남자들 사이에 서서 막아섰어요. 올리버의 시선이 계속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 때문인지 어지러웠어요. 더 라버즈 어택트 힘. He got hurt badly. But he never backed down. 강도들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심하게 다쳤어요. 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역하면서도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Eventually, the police came and the robbers fled. The security guard was taken to the hospital. 결국 경찰이 와서 강도들은 도망갔습니다. 그 경비원은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Before the ambulance left, I wanted to thank him. I was just a kid, but I had something precious to give.
구급차가 떠나기 전에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올리버가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마이 그랜드머더즈 실버 크레인 펜던트. She told me it would bring good luck. 할머니의 은빛 학 펜던트였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거든요. 은빛 학 모양 펜던트.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I gave it to him and he smiled. He said something I'll never forget. 제가 그것을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절대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올리버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He said, Little angel, you'll grow up to be a great man. 작은 천사야, 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00년 뉴욕. 어린 금발 소년. 은빛 학 펜던트. 병원 침대에서 받았던 작은 선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이 빠져갔어요. That man changed my life. He showed me what courage and kindness look like. 그분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용기와 친절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올리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Today, after 20-5 years, I finally found him again. 오늘 25년 만에 드디어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올리버의 마지막 말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통역을 하던 입이 멈춰버렸어요. 객석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That man is standing right here next to me. 올리버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스터 킴 맨마이너스 수 마이 가디언 에인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이야? 경비 아저씨가? 세상에.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그 어린 소년이 올리버일까요? 25년 전 그 작은 아이가? 올리버가 목에서 펜던트를 풀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항 모양 펜던트였어요.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000년 가을 뉴욕 맨해튼. 저는 당시 아르바이트로 작은 상가의 야간 경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원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그날 밤 퇴근길에 울고 있는 여자와 아이를 봤습니다. 3명의 남자가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스타프, 리브 댐 얼론. 그때 제가 외쳤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강도들은 저를 공격했고 저는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모자와 아들을 지켜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 꼬마 소년이 침대 옆에 있었어요. 금발에 파란 눈을 한 7살 정도의 아이였습니다. 이걸 드릴게요. 할머니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어요. 어린 올리버가 펜던트를 제 손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그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고마워, 작은 천사야. 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제가 그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제 앞에서 세계적인 투자사 CEO가 되어 서 있는 거예요. 미스터 킴, is that really you? 올리버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올리버, 정말 너야?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올리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Yes, it's me. 알러버. 객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 감동적인 재회를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올리버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I've been looking for you for so long. I wanted to thank you properly. 나도 너를 잊을 수가 없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 그 어린 소년의 순수한 눈빛이 아직도 올리버에게 남아있었어요. You gave me more than just protection that night. You gave me hope and courage. You showed me what it means to stand up for others, even when it's dangerous. 올리버의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 한 아이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줬다니요.
That pendant became my talisman. I carried it through business school, through every challenge in my career. 올리버가 펜던트를 다시 목에 걸며 말했습니다. Every time I faced a difficult decision, I thought of you. Your courage inspired me to never give up. 객석에서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스터 킴, because of you, I became who I am today. 클레어 캐퍼털 exists because of the values you taught me that night.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5년간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올리버, 정말 자랑스럽다. 올리버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진 이 감동적인 재회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객석의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올리버와 포옹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꿈 같은 순간이었어요. 10년 넘게 투명인간 취급받던 경비원이 이런 감동적인 재회의 주인공이 되다니요. 박수가 잦아들자 올리버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why I believe in investing in Korea.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This country produces people like Mr. Kim. People with courage, integrity, and selflessness. 이 나라는 김만수 씨 같은 분을 키워냅니다. 용기와 정직함, 그리고 이타심을 가진 분들을요. 올리버의 말에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클레어 캐퍼털 will invest $500 million in Korean companies over the next 5 years. 클레어 캐피털은 향후 5년간 한국 기업에 $5억 투자할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번 행사의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였죠. 발표가 끝나자 회장과 사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평소 위엄있던 회장의 얼굴에도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김만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이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큰 공경에 빠질 뻔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VIP 라운지에서 작은 뒤풀이가 열렸어요. 올리버는 저를 옆에 앉히고 지난 2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버드 비즈너스 스쿨을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30살에 클레어 캐퍼터를 창업했죠. 정말 대단하구나. 모든 게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날 밤 아저씨가 보여준 용기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됐거든요. 미니 씨도 다가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아저씨 정말 멋있으세요. 영화 같아요. 부장도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김만수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시했네요. 괜찮습니다, 부장님. 그때 회장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김만수 씨,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국제 업무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고문이라니요? 네, 월급도 지금의 3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사무실도 마련해드릴게요. 깜짝 놀랄 제안이었어요. 경비원에서 고문으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올리버도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미스터 킴, 클레어 캐퍼털의 아시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자문위원이요? 네,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물론 상당한 보수를 드릴 겁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가족과 상의해보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여전히 꿈꾸는 기분이었어요.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좋은 일이야. 너무 좋은 일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야.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던 아내도 점점 놀라며 들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아빠가? 딸도 전화를 바꿔받아 깜짝 놀라며 축하해줬어요. 집에 도착해서 경비복을 벗어 옷장에 걸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옷을 입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꿈은 정말 다시 찾아오는구나. 20여 년간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꿈이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올리버와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기회들,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뿌듯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젊은 시절 했던 작은 선행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고, 그것이 결국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5의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올리버가 목에 걸고 있던 은빛 학 펜던트처럼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잊혀진 채로, 때로는 기적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면서 말이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 같던 하루가 끝나고 꿈 같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